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서 서울을 통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는 특구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소 R&D 특구를 정부와 협의해서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거기로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오세훈 의원께서 취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서울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서 3년 평균, 하루 평균 536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한강버스, 서울림, 감사의 정원 등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패션 정치 때문이다. 서울을 병들게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5천억 정도를 투입해도 금방 동일할 만큼 매우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율의 이자 상품을 저율로 바꿔드리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재개발 제동에 대해서 쓴소리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자가 결정했더라도 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곧 제가 주장한 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2021년 총선 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복합개발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혹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새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 하면 뭐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분량을 6만 호씩 감사합니다. 하겠다고 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그거를 말을 비틀어 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정작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다른 약속, 시간을 다른 얘기만 주셔야죠. 합니다.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계속하시죠.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그게 구역 지정 물량이라고. 취임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셨습니다.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놔두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이 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협회 분들은, 그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모여보시죠. 뭐. 네, 그분들께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제 얘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전세랑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조 원을 불용, 쓰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평균 3억으로 잡으면 1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짓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젠가 보니까 이제 정부가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이 건설 임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땅도 지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서울이 주택 문제를 특히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불용했다면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 오세훈 후보께서는 매입 임대주택을 불용할 저한테 시간을 하면서까지 10초만 주시죠. 안 했습니다. 저는 착착 개발로 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청년과 대학생 5만 호, 그리고 신혼부부 4만 호, 어르신 1만 호 등을 공급해서 주거 문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